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읽어드리면서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뒷트임은 사람마다 틀 수 있는 정도가 달라서 상담을 해봐야 함. 그리고 밑트임은 비축, 거의 부작용 감안하고 하는 수술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뒷트임에도 다시 붙을 가능성 높고 가로 길이가 길어지지 않음. 아주 미묘한 차이야. 뒷트임은 이제 눈꼬리를 뼈막에 고정해주는 수술이 필수적이고, 눈꼬리하고 뼈의 위치가 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틀 수 있는 정도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이제 밑트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적당히 시행한다고 하면은 이제 눈 모양이 더 예뻐지고 유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뒷트임은 눈꼬리를 이제 이 방향으로 당기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오려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이 눈꼬리를 잘 이동시키고 고정을 잘 해서 최대한 돌아가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수술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앞트임은 이제 죽어도 안 할 거고, 윗트임을 추천받았는데 할지 말지 고민. 몽고주름 때문에 윗트임도 같이 하면은 훨씬 눈도 더 트여 보이고 풀릴 확률도 적다는데 매몰로 재수술하는 거라. 근데 난 트임 할 생각은 없었거든. 휴, 고민이다. 이제 몽고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의 높이가 좀 있는 아웃라인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런 몽고주름을 없애는 윗트임을 같이 받는 것이 쌍꺼풀 유지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웃라인이 아닌 인아웃 또는 인라인의 경우에는 꼭 같이 받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뒤미트 하면은 결막 부종 생길 가능성이 높아. 흉보다 그게 더 문제일 듯. 심하면은 한 달은 간다더라고. 난 쌍수멍 심해서 3주는 거뜬히 넘겨서 사라지는 거 보면 사람마다 더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뒷트임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안구가 눌리게 되고, 눈 안구에 있는 하얀 부분 결막에서 이 배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결막 부종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뒷트임을 했을 때 본 환자들 모두에게서 이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한 30-4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결막 부종이 발생한다고 하셔도 2-3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안약을 넣고 주사를 맞고 그러시면은 좀 더 빨리 가라앉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앞트임은 하나도 안 붙더라. 뒤미트는 사바사인데 많이 찢어도 원래 눈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50%만 낫는 사람도 있어. 앞트임은 이제 수술 자체가 몽고주름을 이제 잘라주는 거다 보니까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죠. 뒤트임은 당기는 게 이제 수술의 기본이기 때문에 돌아가려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박리하고 고정을 확실히 해서 눈꼬리를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저한테 수술 받으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뒤트임 하면은 속눈썹 사라져? 삼각존을 절개해야 사라지나? 트임 생각하면서 눈보다 뻘하게 생각나서. 이거는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수술 자체가 아무래도 당기는 수술이다 보니까 눈꼬리 부분이 좀 당겨지고 수술 흉터가 좀 생기면서 이 속눈썹 부분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눈이 너무 작은데 큰 눈을 좋아해서 이번에 쌍수할 계획인데 트임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뒤트임, 밑트임은 100% 부작용이라 원상복구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앞트임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앞트임처럼 원상복구나 부작용 없는 눈 수술 좀 알려줘. 이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뒤미트임이라고 해서 100%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수술 직후보다 돌아가는 느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뒤트임하고 밑트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이 쌍꺼풀 수술하고 눈매 교정이 눈을 크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뒤트임은 의사들이 제일 쓸모없는 수술이랬어. 허허, 완전 말리고 싶은 수술이야. 돈은 비싸게 받는데 눈꼬리 완전 망치는 수술, 한마디로 돈 날리는 수술이야. 겉으로는 멀쩡해도 나이 들면 벌어진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왜 권하는 수술이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의사라고 해서 사고방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질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최신 지견,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용 수술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호하는 수술, 싫어하는
하는 수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팀의 경우에도 잘 적응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면은 우려하시는 부작용 없이 만족하실 수 있는 수술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팀 수술에 대한 각종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루머만 믿지 마시고 직접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시그니처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오시면은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수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